자, 그다음 문제 42번부터 쭉 나와 있는 수치 선택형이니까 쭉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43번 잠깐 볼까요? 네, 중앙과 지방 공동체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중에서 반드시 중앙에서 여기서는 중앙이란 중앙 분쟁 조정위를 조정해야 하는 공동체 세대 수로 최소 몇 세대 이상인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일단 43번은 먼저 가장 원하는 밑에 나와 있는 공동택 관리자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총 5가지죠. 1, 2, 3과 밑에 기술된 두 가지 합은 총 5가지인데 자, 그 중에 이제 먼저 그 위에 있는 방가로 3번에 총 5가지 심의 조정사항 중에서 분쟁 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숫자는 아니지만 방가로 3번 하나 확인하고 현재 문제에 물어서 또 밑에 나와 있는 방가로 1번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그래서 43번은 숫자 500도 하나 확인하시지만 동시에 플러스 방가로 3번도 하나 확인해 놓으십니다. 부분들은 자, 한 장을 넘겨서 기타 나머지 이제 그 문제와 첨부된 해설을 통해서 한번 쭉 하나 확인해 두시면서 갑니다. 부분들은 자, 한 장을 넘겨서 50번 잠깐 볼까요? 50번. 자, 50번은 지금 이제 보시면 근래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박스에 총 4개 문항의 지문을 주고서 그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해서 자, 기역에서부터 이제 리을까지 1번은 관리사무 손해배상 책임 취지에 관한 것으로서 기역은 틀리지 않았지만 지문 중에 고의 과실이라는 지문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자, 니은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이라는 단서를 좀 누구에게 제출한다? 임대사업자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누구에게 제출한다? 입주대표 회의 회장, 입주대표 회의가 없으면 누구에게 제출한다? 시장 군수구청 하나 확인했었던 부분으로서 니은번은 임대주택이라고 단서를 줬기 때문에 누구에게? 임대사업자에게. 어느 경우동 제출 시점은 언제였나요? 배치된 날이었던 거 하나 확인했었고요. 디귿. 디귿은 지금 공탁금의 회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몇 년 이내?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숫자, 3년이라는 숫자 혹시 주관식화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숫자 하나 확인하고요. 그 다음 리을은 관리사무소, 지금 리을 같은 경우는 자, 이 손해배상을 했을 때 보증보험 또는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됨을 보존해야 되는 그 기한에 관한 것이 지금 보면 리을의 첫 번째 지체 없이가 아니라 15일이죠. 예. 지체 없이가 아니라 15일 이내 가입이나 보존한다라고 해서 50번 질문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도 꾸준한 편입니다. 관리사무소장 관련 출제 문항과 관계했을 때 이제 손해배상 책임 꾸준한 부분이니 꼭 굳이 기출된 문항 외로도 이론으로 정리했던 부분 중에 꼭 하나 확인 정리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51번. 자, 51번은 이제 보면 관리규약 관련한 부분의 문제로서 현재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 자,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지문에 문항 4번입니다. 4번. 자, 4번은 지금 관리규약 개념 51번의 4번. 51번의 4번은 관리규약을 하자? 개정입니다. 개정.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개정은 지금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개정합니다라고 해서 지문에 이제 가보니까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이 그러면 10분의 1 중에 과반수란 이야기가 아니죠. 해설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한권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한 또는 입주자 회의 의결로 제한하고 동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 그러니까
여기는 그 10분의 1의 투표자 과반수가 아니라 이때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의해서 관리규약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그 관리규약 개정의 절차, 관리규약 개정의 절차하고 무슨 절차가 동일하다라고 다시 확인하면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와 그리고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절차는 해서 여기 보면 현재 문제 51번의 4번은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절차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이상 또는 입주대표의 의결로 제한하고 의결권, 제한권자는 둘입니다만 동의 여건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럼 이 관리규약의 개정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제한 동의 절차를 물어봤을 때 무슨 절차가 즉 결론은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절차하고 뭐가 동일하더라?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절차가 동일하다 해서 묶어서 한번 물론 여기서 개정에 관한 것만 정리했었지만 관리 방법을 결정 변경하는 절차도 무슨 절차와 동일하다?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라고 하나 확인하시면서 한 장을 넘겨보죠. 53번. 자, 문제는 53번. 53번에 보시면 문제 만들어진 게 자,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1번은 그 위원회 수죠. 위원수는 세대수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500석 이상이라고 단서를 주면 인원수는 몇 명인가요?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2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선이란 건 그 선출된 위원들이 위원장을 뽑는 절차를 호선의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는 누가 임명 지명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호선의 절차를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3번, 4번입니다. 4번은 지금 지문에 4번은 3번이죠. 그래서 53번에 3번인데 여기는 53번에 3번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53번은 500세대 이상 그리고 관리규약 그리고 지문에 마지막 세 번째가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3번에 3번이 틀렸는데 여기는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세대수 규정에는 얼마가 나와 있냐면 500세대 미만인 500세대 이상 그리고 마지막에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 소속 직원 10명을 어디로 정한 바에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가 아니라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로 만드는 거 세대수 관련 여기 이 세대수 관한 부분하고 마지막 위촉한다가 2세대 이상일 때는 법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꼭 위촉한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500세대 이상 여기 위촉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로 언급된 건 아니지만 어떤 절차, 뭐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53번에 3번은 세 가지입니다. 숫자, 관리규약 위촉할 수 있다. 해서 53번, 54번. 54번은 지금 다음의 요건은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 여기는 각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 이제 보면 전제 요건은 좀 박스에 있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뭐하더라? 공동 결정이 아니라 각자 결정할 수 있더라. 이제 그래서 박스는 이제 보면 두 가지 요건의 첫 번째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택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배치된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 두 번째는 서로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면 밑에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 중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 결정할 거냐. 그래서 문항 5번이 있죠. 5번에 장기손 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에서 밑에 해설도 한번 첨부하시면서 문항 5번 하나 확인하고요. 55번. 55번에 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라고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크게 난이도는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확인할게. 일단 55번 잠깐 볼까요?
자, 55번은 일단은 지문에 1번부터 5번 중 일단은 여기 실무 경력 충족의 요건을 줬을 때 연수로 물어보는 거를 좀 평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쭉 해서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 현재 그 지문에 일단 55번에 먼저 문항 4번을 갑니다. 4번을 갑니다. 55번 일단은 문항 4번. 4번에 가보니까 주택관리사법 시험에 합격한 후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세대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경력이 몇 년인자? 3년인자. 그래서 현재 4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뭡니까? 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플러스 경력이 몇 년인자? 3년인자. 그래서 일단은 그 종사 경력이 몇 년 이상이면 3년 이상이면 일단 관리사무소장 플러스 경력에 관한 직권 중에 관리사무소장 플러스 그 관련 실무 경력의 연수를 주면 몇 년인가요? 3년 이상. 그러면 실무 경력은 총회에서 법에서 실무 경력을 지금 실무 경력 기준을 물었다. 그러면 법에서 지금 실무 경력입니다. 실무 경력. 실무 경력은 법에 총 6가지 실무 경력 중에 5가지를 가져왔던 거고, 실무 경력은 일단 실무 경력 관리 6가지 중에 연수만 일단 놓고 봤을 때, 연수를 갖고 물었을 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군의 연수는 몇 년인가요? 3년 이상.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을 제외한 그 외에 나머지, 그러면 관리 6가지 중에 관리사무소장이 3년이라면 그럼 나머지라면 몇 가지죠? 5가지 관련 실무 경력의 연수는 몇 년인가요? 몰라요? 얼마? 5년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6가지 실무 경력 중 연수만 놓고 일단 연수만 놓고 물었을 때는 6가지 중에 누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리사무소장만 몇 년? 3년 이상이면 나머지 5가지 어느 경우든 주었을 때는 연수는 무조건 몇 년으로 가면 되죠? 5년 이상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5번을 4번을 먼저 정리했다면 나머지 1, 2, 3, 5 1, 2, 3, 5 그러면 1, 2, 3, 5는 실무 경력이 최소 몇 년이 돼야 돼요? 5년 이상에서 1번 5년, 2번 주택관리사법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무원으로 주택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의 종사 경력이 몇 년? 3년? 아니죠. 틀렸죠. 그래서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다 연수는 몇 년으로 가자. 연수는 소장만 몇 년이니까 3년. 나머지는 몇 년? 5년. 그럼 틀린 건 현재 문항번호 2번이 연수가 3이 얼마로 바뀌어야 돼? 5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문항 3번에 합상 경력을 물어봐도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3번만 잠깐 확인하죠.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 직원으로 종사 경력 2년이고 합격한 후 지방공사 직원으로 업무 종사 경력이 3년인자. 그러면 합산 몇 년이면 5년이죠. 그러면 합산도 관계 어느 경우는 연수를 모여서 5년이라고 했으니까 3번 같은 건 합산 경력을 해서 몇 년 이상이 된다면 5년 이상이면 맞습니다. 그래서 55번, 56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한 장을 넘겨서 57번 한번 잠깐 볼게요. 57번 잠깐 가보죠. 자, 그 다음 57번. 자, 57번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서 1번입니다. 1번은 지금 57번 1번. 법에서 선거구입니다. 선거구. 선거구는 법에서 몇 가지 선거구 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선거구는 보면 3가지 안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거구 관련 3가지 안이라는 건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즉 3개란 것은 선거구는 첫 번째 2개동 이상으로 묶는다 하나, 두 번째는 통로, 세 번째는 층별. 그래서 선거구는 법에서 3가지예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 3가지 안을 제시했다는 의미로 1번, 2번으로 가죠. 입주자대표회의는 몇 명 구성, 최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출발선상의 요이동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출발하고 최소 인원수는 몇 명 이상이 돼야 출발할 수 있다? 4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그래서 현재 문항 2번에서는 일단 틀린 거는 최소 출발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4명 이상의 숫자, 그 숫자 3을 4로 바뀌어야 된 건 맞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4번에 4라는 숫자도 바꿀 필요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그러면 선거구는 방금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면 선거구는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거구를 결정합니까가 2번에 나와 있는 무엇도 하나 보셔야 돼요.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 그래서 일단 2번은 숫자, 4라는 숫자 하나 하고요. 이에 따른 세 가지 선거구 중에서 지금 어떤 방법을 어느 선거구 안으로 정할 것인지는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2번. 3번은 지금 이 구성원 교육의 실시권자에 관한 질문이죠. 그래서 문항 3번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질문에 가보시면 일단 3번은 질문에 여러분들이 자, 입대표의 구성원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은 지금 여러분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란 이 지문을 짧게 뭐라고 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주어도 동일하다고만 이해하실 부분들은 그걸로 문제를 만들지 않고 현재 문항 3번은 여기 현재 지문이 좀 길게 주기도 하지만 요 3번 질문에 특별자치시장, 구청장까지를 뭐라고 줄 수도 있다. 짧게 뭐라고 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줘도 의미는 같다 틀리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거를 왜 확인해? 물론 지문이 근래는 뭐 지금 짧게도 예전 같은 경우 좀 짧게 표현을 했던 부분인데 근래는 줄이기 이전의 지문도 가끔 지문에 이렇게 언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짧게 주거나 짧게 주던 현재 문항 3번과 같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길게 주거나 짧게 주거나 의미는 같다고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문항 3번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4번, 5번 일단 5번부터 잠깐 먼저 하나 확인하고 가죠. 부분들이 5번은 지금 금고 관련 규정이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느라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년이 지나지 않은 동별대표가 될 수 없으면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5번 그 다음에 문항 4번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고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한 경우 먼저 입주한 공고 입주자 등은 입대표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공고 입주 예정자 얼마가 입주한 때는 다시 입대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다음 공고 얼마가 입주했다 과반수. 그래서 문항 4번에서는 지금 문항 세 번째 줄에 다음 공고 얼마가 입주 예정자의 얼마에 해당한 인원 입주했을 때 다시 구성합니까? 그래서 과반수가 입주한 때. 그래서 문항 4번 정리 봐두시고요. 58번입니다. 58번은 일단은 뭐 근래 출제가 되면 뭐 난이도는 높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좀 가볍게 한번은 꼭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58번에 1번. 자, 관리사무소는 공동체 공용 부분인 부대시설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해서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을 구분하는 문제는 출제 빈도는 지금 처음 뭐 유형이라고 볼까요? 그래서 처음 출제가 된 그 부분인데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구분한 문제는 실무적으로 거의 빈도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출제된 이 회차에 처음 언급이 됐었는데 관리사무소는 부대 복리시설 중에 둘 중에 무슨 시설로 분류가 됩니까? 부대 시설로 분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번, 2번. 자, 100세대인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해당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현재 58번에 2번, 58번에 2번은 지금 100세대이면서 지역난방 방식이다. 그러면 현재 지금 보면 세대가 몇 세대? 100세대이면서 무슨 난방이더라? 지역난방이요. 그러면 100세대이면서 지역난방은 의무관련 공동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지문이 100세대이면서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택인데 요 100세대에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를 손을 들어주면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한다면 어떻게 되죠?
100세대인 지역난방부지 공동주택도 의무 관리는 공동태로 뭐 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현재 뭐 2번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 관계 없겠지만 해당이 않는 건 맞는데 이 100세대인 지역난방부지 공동주택인 경우도 얼마예요?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가 서면 동의한다면 전체 입주자 등이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한다면 100세대인 지역난방부지 공동주택도 뭘로 전환될 수 있다? 의무 관련 공동주택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도 하나 확인하시고 동의요건 얼마죠? 3분의 2라는 거 요거 하나 확인해 두시죠. 부분들은. 자, 2번, 3번. 3번은 이제 보면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뭐 제외됩니다. 그리고 4번. 4번은 이제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 그래서 4번은 자치관리 방식이라면 새로운 소장 재선임은 며칠 이내 재선임합니까? 30일 이내였어요. 만약 위탁관리라면 며칠 이내 재배치합니까? 15일 이내였었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입주자비 회의 또는 관리 주체는 공동택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기구로 구성한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관리기구에는 뭘 또 포함합니까? 자치관리기구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5번이 틀렸는데 5번은 그냥 하나 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관리기구의 관리 범위는 어느 부분을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해 구성합니까? 전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유란 지문이 빠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58번의 문항 5번. 결국은 지문 중에 뭐가 들어간다면 전유 부분이란 지문이 들어가면 해서 전유 부분은 어디는 언급이 됩니까? 이 하자 보수 제도에는 전유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언급이 분명히 되겠지만 이 하자 보수 제도를 제외한 그 외의 관련 부분에서 전유 부분이 나왔던 거의 확률상 X로 갈 확률도 특히나 관리기구 구성 관리 범죄는 어디는 전혀 해당이 없죠. 전유 부분은 관리 대상의 범주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혹 실무상은 다를 수 있고 혹시 또 실무상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니까 내가 근무한 아파트는 전유 부분 있는 일도 아파트 관리사람들이 해주던데 그거는 그 단지 특성일 뿐이지 법에서는 어느 부분은 관리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유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58번 정리하고요. 60번. 60번은 지금 21회 때 60번의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 60번은 유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60번은 지금 21회 때가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23회까지 시험에 출제가 이번 24회 시험인데 21회가 좀 상당히 어려웠었던 회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출제가 됐었던 그 회차인데 특히 이제 보면 현재 보시는 대로 전체 문제 구성에 관한 지문을 보니까 상당히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문항 이렇게 길게 나오는 특히 이제 보면 5번 같은 경우는 몇 줄인가요? 6줄 정도 되는 문제로서 문항을 꾸리는 것은 거의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문제 지문이 물론 짧고 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긴 지문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약간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놓일 여건이죠. 그래서 자, 근데 이제 당연히 긴 지문 출제되는 지문치고는 좀 문제가 조금은 어렵지 않게끔 일단 먼저 문항 4번으로 갑니다. 4번.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수락 여부를 위원회 서면으로 통보하며 60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4번은 두 가지를 주의하시는 것 중에 한 문제를 만들었던 것은 일자입니다. 60이라는 숫자 두 개를 더 얼마로? 30으로 바꿔야 맞고요. 그래서 현재 4번이 틀린 것은 60이라는 숫자가 얼마? 30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그걸 하나 수정의 정답으로 한다면 하나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현재 4번의 두 번째 끝부분에서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뭐 한 걸로 보겠다. 예스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문항 4번 하나 확인하고요. 자, 기타 문항 중에서 2번을 잠깐 가봅니다. 2번. 자, 분쟁 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공동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은 심의조정사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되는 거 하나 확인했고, 자, 이전에는 문제 다 풀었던 것 중에 이 위원회 심의조정사항에 해당되는 거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의 주택에 발생한 분쟁은 심의조정에 해당이 된다. 500세대 이상도 하나 더 있었죠. 근데 물론 5가지 심의조정사항 중에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던 2번인데 여기 추가적으로 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몇 세대 이상의 주택에 발생한 분쟁도 이 위원회 심의조정에 해당이 됩니까? 500세대 이상 하나 확인하고 5번으로 갑니다. 5번. 자, 5번은 두 번째 줄 국토교통부의 중앙공동체관리 분회조정을 두고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의 지방공동체관리분회를 둔다. 근데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동체관리분회 조정을 뭐하더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5번 지문까지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문항 하나 정리를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객관식 문제 좀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주관식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주관식 문제는 좀 기초적인 내용만 좀 간단히 일단 여기 처음 시작이시니까 이제 보면 1편, 2편에 각 장에 이제 주관식 문제가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주관식 문제 그 답안지 작성 요령만 좀 몇 가지만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첫 시작에 그것만 좀 잠깐 설명. 나중에 이제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관식 그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 관련해서 보시면, 자, 주관식은 여러분이 보시면 지난해 상대평, 지난해 이제 보면, 지난해인가요? 지난해네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가로가 기존까지 두 개, 2가로만 나왔던 게 이제 가로가 3가로, 3가로라는 건 이렇게 가로가 3개, 최대 몇 개까지 가로 3개를 주겠다. 그래서 3가로, 2가로, 1가로에서 가로는 그래서 보니까 크게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세 가지냐 뭐 길게는 3가로, 1가로까지 해서 여기다가 그 문제 지문에 뭐 물어보는 숫자하고 또 숫자도 영어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점은 이제 배점은 이 부분 점수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점수는 지금 보시면 이게 2가로, 세 가로 문제를 냈을 때 3개 중에 2개를 맞히면 1.5점을 줍니다. 하나 맞히면 몇 점? 0.5점. 0.5점. 그리고 2가로를 주었을 때 하나 맞히면 1점. 1점입니다. 물론 3가로, 2가로 모두가 다 맞으면 문제 배점 한 문제도 2.5가 되는데 3가로시 2개만 정답을 썼다면 1.5로 하나만 쓰면 0.5점을 2가로시 여기는 1점. 여기당 2.5겠죠. 그래서 문제당 배점 2.5가 되는데 2.5인데 가로에 따라 이렇게 부분 점수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으로 여기는 하나면 당연히 2.5가 되겠죠. 그래서 2.5입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 제도 도입한다는 거 하나 확인하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뭘 써야 돼? 여기 들어갈 수치. 여기 이제 그럼 이 가로 기입등에 뭘 써야 되는가요? 뭐 요하는 수치를 쓰거나 또는 뭐 용어를 써야 될 게 영어를 쓰는데. 자, 그러면 수치가 일단은 건 먼저 수치입니다. 수치. 그러면 수치를 쓰는데 그럼 여기 들어갈 숫자가 예를 들어서 요하는 게 뭐 개월이나 연수나 일수를 쓰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요하는 숫자는 그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럼 여기서 수치 여기 들어갈 수치가 만약 정답에 들어간 게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게 뭐가 있었죠? 뭐 그냥 자 하나 가로에 들어갈 이 가로 들어갈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10분의 1이라는 숫자를 써야 돼. 근데 만약 수치인데 가로에 들어갈 숫자가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수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가로에 들어갈 숫자가 정답을 써야 할 숫자가 10분의 1이라는 숫자를 가로쳐 놓고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숫자를. 그러면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라는 지문하고 그 다음에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는데 단서가 분수표기라고 단서를 줬을 때 분명히 정답은 잘 확인하시는데 분수표기라는 단서를 줄 때와 안 줄 때는 정답을 쓰시는데 지문은 자 그냥 가로 안에 숫자 표시가 이제 분수표기인데 숫자를 쓰라는 지문을 줬을 때는 분수표기가 주지 않은 거 일단 정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 10분의
10분의 1 또는 이거를 분수표기 10분의 1로 쓰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지문에다가 숫자를 쓰시라고 해놓고 양가로 단서 뭐라고 표현했다? 분수표기라고 단서를 주면 정답을 어떻게 써요? 여기는 10분의 1로 쓰시는 거예요.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부분들은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꼭 하나 봐두시고요. 기타 뭐 개월, 연수, 일자는 그냥 요하는 그 숫자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어입니다. 용어를 쓰세요. 용어를 쓰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기입형에다가 용어를 쓰는 부분들인데, 자 이제 보면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상대평가 전환 이전까지는 용어 쓰기 문제가 예를 들어 건축설 이론에 관한 기타 등 레슨이 이제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용어 쓰기에 관한 문제는 거의 관련 법령에서 문제를 낸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용어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법령을 이 관련 용어인데 관련 법령에 관한 용어 예를 들어서 물음표 법령이라고 법령을 주고서 이 관련 법령 이 용어를 쓰시라고 했을 때 쓸 거는 뭘 써야 돼요?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 용어를 정답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보면 저수조에 급수 설비에 관련해 저수조에 물의 수위 조절 장치, 그래서 저수조에 물의 수위 조절 장치를 만약 쓰는 지문이라면, 그러면 저수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저수조의 물의 수위 조절 장치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용어를 씁니다. 용어를 쓰는 것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러분이 저수조 물의 아마 수위 조절 장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넘침관이라고 정리를 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원류관이라고 정리하실 수 있었을 건데, 일단은 중요한 건 여기서는 법령을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를 수도법상 여기를 예를 들어서 수도법령상이라고 단서를 법령에 관한 지문을 주고 설치기준 중에 저수조 물의 수위 조절 장치를 쓰라고 그랬을 때, 이때는 둘 중에 하나를 씁니까? 둘 다를 정답 처리한 둘 중 하나만 정답 처리한다. 수도법령이라고 단서를 주고 물의 수위를 물어보면 정답은 뭡니까? 원류관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넘침관, 원류관은 역시 쉽게 말하면 이론상은 넘침관, 법령상은 원류관인데 넘침관을 크게 구분 없이 사용을 하는데 뭐라고 단서를 주었다? 법령을 주고서 해당 지문을 정답을 고를 때는 뭐라고 쓰셔야 돼요? 원류관 쓰시는 겁니다. 넘침관 안 돼요. 왜냐하면 법령에서 분명히 시험 공부할 때 법령을 통해서 정답을 구할 때는 해당 법령에 정하는 용어를 정답으로 처리한다고 했으면 그거 꼭 주의하셔야 되고 원류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침관이라고 하면 1차 공부하실 때 정리하실 수도 있는데 이론상은 넘침관으로 분명히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실무에서 수도법상에 따라 수위 조절장치 쓰면 여기는 분명히 원류관 쓰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하고 숫자 같은 경우도 하나 예를 들어서 숫자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숫자도 뭐냐면 이렇게 해서 뭐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줬다면 여기다 정답은 어떻게 써야 돼요? 2만 쓰시면 되죠. 근데 가로가 어디까지 쳐졌다? 여기까지 가로 쳐졌으면 어떻게 돼요? 쳐졌으면 어떻게 돼요? 숫자를 2천 쓰시는 이런 것도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 주의해서 일단 용어 숫자 좀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 하나 정리하시면 하나만 더 정리하죠. 주관식 답안지가 좀 변경이 됐어요. 나중에 모의고사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지난 23회까지는 예를 들어서 주관식 답안지 변경 전 예를 들어서 75번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자 변경전은 75번에 들어가야 될 75번에 들어갈 예를 들어서 2괄호로 내서 2괄호 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로 2개를 주고서 이제 보면 이렇게 뭐 기역하고 니은을 줬다 그러면 기역에서 예를 들어서 원류관하고 예를 들어서 뭐 70이라는 그 기역에 들어갈 거 원류관 니은은 70이었는데 이제 지난 변경 전에는 75번에 이 정답을 2개를 쓸 때 여기는 정답을 기역이라고 쓰시고 원류관입니다. 그리고 니은이라고 쓰고 70이라고 썼다면 이제 이 답안지 양식이 이제 변경이 돼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75번 같은 75번이 4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바뀐 양식이 3가로기 때문에 기역 이렇게 니은
최대 이제 세 가로까지 나와 있으니까 75번 변경 전, 이게 이제 변경 전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기역, 니은을 쓰시고 정답을 써야 정답으로 처리했다면 이제 답안지가 이제 바뀐 거는 이제 보시면 이번 24회부터는 답안지 양식이 바뀌어서 이제 해당되는 문제는 모두가 다 객관식, 주관식 문제 모두 전 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어요. 표기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여기론 예를 든다면 그럼 여기다 뭘 쓰시면 여기다 이제 그 해당 칸에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이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역은 원료가 니은 70이니까 이렇게 전이면 분명히 뭐 1괄호, 2괄호, 3괄호에 따라서 기역 하나면 기역이든 니은, 디귿이든 간에 각각 기역, 니은, 디귿을 쓰고 정답 물어봤다 이제 변경 후 답안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개수에 찾아가지고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그 정답지에 맞게끔 적어주시는 것, 그 부분 꼭 주의하세요. 부분들. 현재는 뭐 교재는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도 정답 분명 이번 시험부터는 이 양식이 이렇게 바뀌었고 혹시나 숫자 같은 건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몇 분의 몇이란 분수표기 숫자는 단서가 없으면 풀어쓰거나 분수표기 둘 중에 하나. 그러나 분수표기 숫자도 보면 분수표기란 단서를 주게 되면 분명히 표기는 풀어 쓰지 않고 분수표기로 써야 정답으로 처리된다는 것.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주관식 답안지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기초적인 부분 여기서 이제 마무리 좀 정리하고 일단 그러면 주관식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한번 확인하시면 되죠. 부분들은 지문은 지금 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밑에 이제 정답을 통해 해설하실 정답을 통해 풀어가시면서 정답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간단한 수치부터 한번 몇 개 가보죠. 03번 잠깐 볼까요? 03번. 03번은 지금 주택관리업자 관리상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라고 그래서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해임 그 밖의 사이로 결혼이 된다는 그 사이가 발생한 어떤 며칠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를 배치합니까? 여기는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했다는 건 무슨 관리죠? 위탁관리면 며칠 이내 15입니다. 근데 자치관리 관련 지문을 주게 되면 그때 일자는 며칠이 되는 거죠? 3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숫자가 꼭 어려운 숫자도 분명히 물어보고 또 처음 보는 숫자도 물어보지만 그러나 평이한 숫자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서 03번, 04번, 03번 하나 봐주시고 04번도 보시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쭉 봐두십니다.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숫자는 뭐 그러게 밑에 숫자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뭐 08번 한번 잠깐 볼까요? 08번. 자, 08번 한번 잠깐 보죠. 근데 08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으로 전환되는 공동택의 양가로는 은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 신고합니다. 다만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양가로 이상이 연소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의무 관리된 공동체 전환 신고는 누가 합니까? 전환 신고는 누가 하죠? 관리인. 그러니까 8번은 정답은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이라고 쓰시고 근데 관리인이 신고하지 아니하면 누가 할 수 있다. 입주자 등의 양가로 이상이 연소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데 여기 가로에 들어갈 숫자는 일이나 연수나 월이 아니라 뭘 써야 돼요? 분수 표기 10분의 1 이상. 그럼 여기는 정답을 풀어서 이와 같이 10분의 1 또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 밑에 정답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분수 표기는 꼭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특정 단서가 없으면 꼭 정답은 어떻게 하세요? 풀어 쓰거나 또는 이와 같이 분수 표기 하신다. 요거는 꼭 주의하세요. 여기는 지금 현재 교재는 분수 표기만 해놓았는데 절대 그거 주의하십시오. 부분들은 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분수 표기 숫자는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수 표기는 특정의 숫자를 쓰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10분의 1 또는 풀어 쓰거나 분수 표기를 쓰시고 숫자 분수 표기면 꼭 뭐만 쓴다. 분수 표기 써요. 그거만 꼭 주의하실 부분들. 그러니까 이어지는 문제들이 뭐 이렇게 분수 표기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분수 표기 숫자를 쓸 때 꼭 주의하실 게 숫자만이라면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 정답 처리하는데 현재 10분의 1만 쓰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다는 건 그냥 뭐 기본 틀을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셔서 보고요.
기타 해설을 통해 확인하는 숫자들 쭉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16번 잠깐 볼까? 16번도 보시면 이제 그 손해배당 책임에 관한 그 서류 제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16번도 일단 한번 잠깐 보죠.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당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라고 16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면 배치된 날 1번 누구에게 입주대비 회의 회장에게 3번은 누굽니까? 없다면 누구로 가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리고 임대주택이면 누구에게? 임대사업자죠. 부분들은 그러기 하나 봐두시고 19번은 지금 본문 내용 할 때 잠깐 설명드렸었지만 협회 설립에 관한 요건 중에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보시면 근데 19번에 문제 물어봤던 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양가로 이상이라고 그래서 5분의 1입니다. 숫자로는 5분의 1이지만 현재 19번 지문 중에 누구의 어떤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인가. 그래서 숫자는 5분의 1에 관한 숫자를 물었지만 현재 그 주어지는 문항 지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 밑줄, 인가 밑줄. 그래서 용어 하나 두 개 밑줄 꺼놓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문제 지문 27번으로 갑니다. 27번. 27번은 500세대 등 공동택 회장 선출 방법입니다. 선출 방법인데 지문에 보시면 자 1번 다음 구본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전체 입주자 10분의 이상 투표 후보자는 최다 득표자를 다득표자가 아니에요. 최다 득표자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현재 물어본 건 아니지만 가번의 두 번째 줄에 후보자 중 가로쳤다 양가로를 선출해야 했을 때 최다 득표자 하나 확인하시고 후보자가 1명인 경우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자 반가로 2번 반가로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양가로으로 선출한다고 여기는 추첨입니다. 추첨. 그래서 27번에 지금 반가로 2번에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선출한다는 이게 지금 23일 시험이 끝나고 신설이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 선출해서 신속하니 선출하기 위해서 이 단서를 새로 추가했기 때문에 뭐 여지는 출제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설된 지문이기 때문에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추첨을 가로쳤기 때문에 추첨도 한번 확인해 두시면서 27번 봅니다. 자, 그리고 지문 32번입니다. 32번에 가시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32번은 지금 주택관리업자, 32번은 주택관리업자입니다. 네, 과징금이란 건 뭐예요? 주택관리업자 이 행정처분 사유 중에 임의적인 등록 말소의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무슨 처분? 영업정지 행정처분인데 영업정지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행정처분 기간 동안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대신 뭐 할 수 있다? 이 과징금을 행정처분 기간 만큼의 돈을 내고 행정처분 기간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과징금은 1일당 3만 원을 부과돼 영업정 1개월 며칠을 30일을 기준으로 과징금은 양가로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32번에 들어갈 숫자는 뭘 쓰셔야 되죠?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입니다. 자, 일단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3만 원, 31,000만 원, 1,000만 원. 일단 1번에 셋. 2번, 그 다음에 3번에 갔을 때, 자, 그러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는 것보다 며칠 이내에 그걸 납부합니까? 30일 이내. 근데 다만에 따른 단사람은 며칠 이내 납부합니까? 7. 그래서 여기 지금 1번,
여기는 그 1, 2, 3번에 세 가지인데 1번, 2번, 1번하고 3번 정도만 보시면 돼서 1번에 숫자 몇 가지 나와요. 납부 관련 숫자 세 가지 하고 여기는 납부 관련 숫자 세 가지. 3만 원, 30일, 1천만 원이 1천만 원입니까? 최대 금액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 1천만 원 초과할 수 없다는 거고요. 통지 받으면 며칠에 납부합니까? 30일. 문제가 있다, 문제 해결된 며칠이네? 7일. 그래서 이제 그 중에 13번에 관련된 납부 부과 관련 숫자 총 몇 가지? 5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2개의 숫자를 가로쳐 놓고서 물었던 지문으로서 여기는 지금 누구에 대한 과징금을 물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물었는데 혹시 이 지문 자체가 누구로 바뀌어도 이 지문 자체가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바뀌어도 이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바뀌었다면 근데 여기는 현재 32번에 주어지는 이 행정처분 대상자 주택관리업자면 이 기준에 따른 금액 13번에 따른 5개 숫자 기준에 따른 금액에 부과할 수 있다.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지문이 32번 지문이 뭘로 바뀌었다. 주택관리업자가 뭘로 바뀌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바뀌었다면 13번의 수치는 맞다 틀리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과징금에 관한 요 5가지 숫자는 어디 뭐 동일하더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지문을 주거나 임대관리업자에 줬을 때 과징금 납부나 부과 숫자는 모두가 몇 가지요? 하나, 둘, 셋, 넷, 5대 5개 규정의 수치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문이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납부라고 지문이 바뀌어도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부분들은 33번, 34번. 34번에 분수표기 숫자도 출제 유형을 보면 34번에 좀 전에 분수표기 숫자를 말씀드렸던 유형은 그 전체를 가로쳤을 때고요. 현재 34번의 공동택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수, 여기는 분수표기 숫자긴 하지만 지금 뭐 가로쳤던 것은 10분의 1에서 가로쳤던 것은 전체를 가로친 거 어디만 가로쳤었죠? 여기만 가로치니까 정답 얼마만 쓰시면 돼요? 전체 입자는 10분의 양가로 이상 얼마를 쓰시면 되죠? 1입니다. 1. 그래서 분수표기 숫자는 지금 전체를 가로쳤을 때는 꼭 분수표기 다 그 유무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지문이 앞에만 가로치면 얼마만 쓰시면 돼요? 여기가 10. 그래서 분수표기는 유형이 세 가지 전체적으로 가로쳤을 때는 꼭 주의하시고 분수표기 숫자는 현재 이전에는 이 앞쪽에 있는 수치만을 가지고 여기서 이 내용은 아니지만 앞쪽에 있는 이 숫자만을 가로쳤던 것도 현재 보시는 대로 뒤쪽에 있는 숫자 여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앞뒤 숫자만 적어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러게 이제 34번 정리하시고요. 35번까지 좀 확인해 놓으십니다. 부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챕터 1장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 다음 시간 챕터 2장 관리비 등과 회계관리 및 문서 보존부터 좀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